박PD의 픽. 요즘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소식 애써 안 들으시고 안 보시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보면 쏙 쓰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있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는 대한민국의 먹거리고요. 또 차세대에 계속되는 먹거리인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 점검차, 요즘은 그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알려드릴 겸 오늘 순서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전기차 시장부터 짚어주시는 거죠?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실제 통계도 그렇습니다. 올해 9월까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가 총 966만 대래요. 전년 동기 대비 36.4%가 증가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더니 36%나 증가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작년에 성장세는 61.3%. 아이고, 거의 반토막 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는 했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오히려 꺾여버렸다. 그것도 절반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요. 증가세가 반이나 꺾였다라는 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더 이상 많이 사지 않기 시작했다, 이런 시그널일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되면 전기차 생산 크게 늘겠다라는 자동차 업체들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알만한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지금은 다 플랜을 수정하고 있어요. GM은 내년 중반까지 전기차 40만 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최근에 폐기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인근에 건설하려던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 시기도 2025년으로 1년 연기했고요. 포드도 마찬가지인데 애초 계획한 전기차 투자 가운데 16조 원의 지출을 미루겠다라고 지난달 발표를 했네. 올 3분기 전기차 부문에서만 1조 7천억의 손실을 본 게 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존 롤러 포드의 CFO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 중이다 라면서 지출을 미룬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폭스바겐, 도요다와 항상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폭스바겐도 2026년 독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 계획을 백지화했고요. 미루는 것도 아니고 완전 백지화를 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멕시코에 지으려고 했던 기가 팩토리의 착공 시점을 늦춘다고 하네요. 아하. 테슬라도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7억 6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절반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론 머스크도 폭풍이 몰아치는 경제 조건 속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요즘 전기차 하면 중국 업체들이 가장 선두에 서 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전기차 시장 거의 중국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이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 산업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데 도박에서도 올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전기차 산업에 올인하고 있던 중국 업체들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중국판 테슬라로 불린 웨이라이, 이달 초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직원이 2만 7천 명인데 2,700명을 자른대요. 와하. 10%를 해고하는 거죠. 올 10월까지 웨이라이의 누적 판매량이 12만 6천 대인데 당초 판매 목표는 25만 대였단 말이죠. 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여기도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한때 중국 전기차 업계의 최대 기대주였던 웨이마, 지난달 9일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분기 700대밖에 못 팔더니 급기야 100기를 들고 만 거죠. 중국 전기차로서 처음 유럽에 진출했던 아이웨이즈, 수개월째 직원들 월급을 못 주더니 급기야 공장 가동을 멈췄고요. 또 다른 중국 전기차 텐지 자동차는 일부 사업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자동차 업체들이 죽을 쓰고 있으니 이 자동차 업체들에게 배터리 공급하던 그 배터리 업체들, 여기도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LG 엔솔, 지난 11일 포드와 추진 중이던 튀르키예 배터리셀 합작 공장 프로젝트를 철회한다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연기도 아니고 아예 철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앞서 LG 엔솔은 올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GM과 건설 중이던 미국 테네시주 합작 공장도 가동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또 폭스바겐의 전기차 감산에 맞춰 폴란드 공장 가동률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SK온도 포드와 2026년 완공하기로 했던 켄터키주 2공장의 가동 시점을 늦출 예정입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탄산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23,500원이래요. 근데 이 가격이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77%가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또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수산화 리튬 가격 이달 17일 기준 톤당 2,736만 원인데 지난 8월과 비교하면 42%나 급락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 업체들 수익성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배터리 판매 가격이 양극재 가격과 연동이 된다고 해요. 지난 3분기 실적 부진을 기록했던 양극재 업체 3분기에도 그랬지만 4분기에도 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리튬 가격이 하락세인 시기에는 광물값이 비쌌을 때 샀던 리튬으로 만든 제품을 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양극재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배터리의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실적이 부진해진다는 겁니다. 이 업계 측에서 핑계를 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물론 그런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판매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 가격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배터리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배터리 회사도 그렇고 양극재 회사도 그렇고 어쨌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업체들의 주장은 그건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얘기고 지금 우리가 실적이 나쁜 건 한참 비쌌을 때 리튬을 샀기 때문에 그 리튬을 썩힐 수는 없고 결국 제품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논리인 거죠. 일반인들은 이거에 수긍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올 2분기까지 6개 분기 이상 매출 성장을 이어온 LG 엔솔과 SK온 3분기 실적 성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LG 엔솔은 전기 대비 6.3% 감소한 8조 2,200억, SK온은 14.2%가 줄어든 3조 1,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유. 첫 번째,
어찌됐건 간에 차값이 비싸다. 배터리가 전체 차값의 절반을 넘고 어쩌고 무엇이든 간에 차값이 비싸다. 그리고 줄어든 보조금, 여기에 부족한 충전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음 통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기아가 레이 EV 판매량을 공개를 했습니다. 레이 EV는 경차 레이의 전기차 버전이죠. 그런데 1,300대가 팔렸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무려 3등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호. 아이오닉5가 1,471대, EV6가 1,564대. 그러니까 얘네가 1등, 2등을 했는데 차이가 불과 200대 안팎입니다. 그리고 먼저 출시된 아이오닉 6 그리고 EV9과 비교를 하면 월등히 더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경불진 가족 건강지킴이 브리오 비타민을 더 열심히 챙겨야겠네요. 2개월분이 29,000원이니 절대적인 가성비 아닙니까? 맞아요. 약처 인증 43종의 원료, 영양성분 기준치 100% 충족, 22가지 복합 기능성이 있는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무엇보다 임산부와 어린이까지 전 가족이 섭취할 수 있고 하나씩 개별 포장된 제품을 2025년 3월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이유가요, 가격에 있습니다. 가격. 레이 EV는 중국 CATL의 LFP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LFP는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이 많게는 30%가 싸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 EV 가격도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실제로 레이 EV 가격은 4인승 라이트 기준으로 2,775만 원입니다. 근데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최종 가격은 2천만 원 초반대라는 겁니다. 이러니 테슬라도 3천만 원대의 저가형 전기차를 우리도 만들 거야! 라고 공언을 한 거고요. KG 모빌리티, 예전 쌍용이죠. KG가 출시한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 EVX도 레이 EV처럼 중국의 BYD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3천만 원대로 출시를 했단 말이죠.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LFP 배터리 점유율은 2018년 7%였다가 작년 27%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결론은 역시나 차값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벤츠의 전기차가 1억 5천만 원, BMW, 아우디의 전기차도 1억 가까이 하고, 멀리 갈 것도 없이 국산차인 아이오닉, 그리고 EV, 이런 것들도 덩치가 큰 것들은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2천만 원짜리 레이 전기차가 나오니까 판매량 3위로 바로 올라가 버렸다. 즉, 그동안 전기차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산 것 뿐이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어렵게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따지고 보면 아마추어이거나 하수인 경우가 많아요. 진정한 고수는 아주 간단하게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즉, 국내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부활하는 방법, 배터리를 싸게 만드는 겁니다. LFP든 3원계든 그 어떤 거든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다면 화재라든지 이동 거리가 최소한 300km를 넘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만 한다면 소비자의 선택은 결국 저렴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 용어 가운데 캐즘이라는 게 있다. 경불진에서도 몇 차례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캐즘. 그렇죠.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일종의 침체기를 뜻합니다. 보통 침투율 16%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이 얘기는 소비자 100명 중에 16명이 샀을 때를 기준으로 그 제품이 초대박이 나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캐즘을 이기면 초대박이 나는 거죠. 카세트나 CD 플레이어로 열심히 음악을 듣던 1990년대 말, 요때 MP3 플레이어가 나왔습니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저걸 먼저 산 애들이 반응이 어떤가 이렇게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친구도 사고 앞에 있는 녀석도 사고 그러다가 저거 쓸만한가 보구나 라고 본인도 사게 되죠. 이때가 16%를 본격적으로 넘는 그때가 되는 겁니다. 캐즘을 넘어서는 거죠. 즉 전기차 역시 지금은 호기심 속에 지켜보는 사람이 훨씬 많은 단계라는 겁니다. 요 단계만 넘어선다면 전기차, 지금 우리가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샀던 것처럼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든 배터리 기업이든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기업이든 한동안은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겠으나 캐즘을 이겨내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내년 3분기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3분기 이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런 면에서 최근에 현대차가 이런 발표를 했었잖아요. 울산에 EV 신공장을 설립하겠다. 이거는 29년 만에 새로운 공장이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 현대차가 이 캐즘을 이기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었는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